저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7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집을 팔고 나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네.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경매 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경매라고 한다면 좀 조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어렵지 않은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처음에 정말 저도 단어가 너무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매가 돈이 되는 건 알겠는데 단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경매란 들어간 단어의 책들은 싸그리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단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 바로 투자를 진행했죠. 그러면은 경매 투자 자금, 초기 자금은 어느 정도로 세팅하고 하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7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700만 원이요? 그럼 700만 원으로 이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집 근처 빌라를 알아봤었어요. 네. 그때 그 당시 빌라가 1억 2천이었는데 네. 그게 3회 정도 유찰이 돼가지고 네. 한 6,500인가 7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제가 그거를 한 7,700에 낙찰을 받고 처음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보증금이 있는데 저는 딱 그 보증금 정도만 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나머지 그 주택담보대출 저는 한 90% 정도 받고 그 정도까지 대출이 네. 되는구나, 경매는. 세입자 그때 보증금까지 받으니까 네. 돈이 약간은 남는 상태였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 세팅 끝났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뭐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돌리면서 네네. 그러면 월세 그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 좀 나온 거죠? 그럼 월세가 순수익은 사실 35만 원 정도. 35만 원? 네네.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게 이자 제외하고 35만 네,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괜찮네요, 사실. 네, 700만 원 가지고 월 순수익이 35만 원이면은 수익률이 엄청난데요? 네, 그러면 근데- 1년 하면 50%가 넘는데? 네. 맞죠. 네. 근데 제가 이 물건을 하면서 좀 실수를 했던 게 많아요. 이 첫 물건이 너무 엄청난 고생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 집을 낙찰 받고 들어가니까 네. 집이 완전 엉망이었던 거예요. 내부 막 네, 내부. 인테리어나. 외부는 진짜 멀쩡하고 깨끗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냥 곰팡이 싹 퍼져 있고 위에서는 빗물이 새고 있고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았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 집을 제가 낙찰을 받았던 거죠. 그때 조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막 다 수리하고 하셨겠네요. 보수. 네, 그때 이제 보고 수리 싹 하고 이제 주민들 모아서 네. 옥상이 문제였으니까 그때 당시 옥상을 저 혼자 네. 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그렇죠. 비용이 거의 한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옥상에 엄청 큰 화단이 있었는데 이 화단 안에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죠. 그 바로 아래의 집이 저희 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가 맨날 일하고 저녁마다 가서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같이 이거 협조 좀 해서 집 좀 고쳐 나가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동네 주민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다세대 빌라 내에 있는 입주민들. 입주민들. 네, 그때 당시 저희 집만 경매 나온 게 아니라 한 10채 정도가 더 경매로 나왔었어요. 그 집들이. 네네. 이제 손바뀜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분들 다 싹 다 정보 모아서 제가 좀 도와달라고 같이 제가 동반장 맡아서 할 테니까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옥상 다 고치고 뭐 주차장 파이프 터진 것도 다 돈 모아서 고치고 뭐 이렇게 여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출은 그럼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엄청나게 지출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집을 팔고 나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네.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거 잘 파셨네. 네. 7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받았으니까. 맞아요. 월세 그동안 받고.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고생은 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괜찮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건 그냥 경험만 한번 해보자 이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진짜 호되게 경험을 하고 나왔죠. 그러면은 그 네. 다음부터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탄탄대로를 걸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돈이 될 만한 거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뭐 재개발 이런 빌라 쪽도 한번 기웃거렸고 최근에는 뭐 토지도 한번 봤었어요. 네, 토지도 낙찰을 받아보고 요번에 이제 한 4월쯤에 춘천에 있는 아파트를 갭 투자로 네,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약간 시세가 조금씩은 올라가 주니까 괜찮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약간 경매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 뭐 할 만한 거 하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사실 진짜 철저한 조사. 조사. 네, 조사를 하고 네. 너무 경매만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 저는 그 경매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자꾸 이 학자가 되려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외워야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최소한의 지식만이 갖춰졌으면 그냥 바로 실행을 하고 이 경매 지식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승할지 안 할지 아무래도 그 본질을 좀 더 못 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를 보기 위해서는 네. 뭐 일반적으로 뭐 그런 뭐 역세권인지 네, 맞아요. 내지는 뭐 학군이 좋은지 네. 일반적인 뭐 그런 것들을 잘 네. 알아보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외부는 삐까번쩍한데 네. 안에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가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본다든지 네, 그런 게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에어비앤비도 역시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에어비앤비를 준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기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하고 좀 이상하다고 할까? 어떻게 좀 특별하게 이어지게 되었는데 인연이 그 형님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던 거예요.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네, 이제 취업도 안 하시고 네. 그럼 내려가서 뭐 하시나 봤더니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면서 에어비앤비를 돌리니까 돈 걱정이 거의 없으셨던 거죠. 이제 그 형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에어비앤비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뭔가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준비를 했었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좀 찾다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에어비앤비를 가동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은 한 어느 정도 한 채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한 채 채. 정도? 네. 그러면 한 채 정도 사이즈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음. 일단은 한 채지만 반을 나눴어요. 그 제주도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안채 바깥채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에어비앤비로 돌릴 생각이거든요. 그럼 두 채를 돌리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정도 돌린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 정도죠? 제가 예상했을 때 성수기는 한 2,500은 넘길 것 같고 만약에 성수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500, 최소 1,500은 나오지 않을까. 그럼 평균 치면 대략 한 2천 정도 되겠네요. 네네,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순수익인지 아니면은 약간 매출인지. 네, 매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부대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하면은 그러면 한 절반 네. 정도 남나요? 아니면 한 저도 아직 운영을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뭐 어떻게 남을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는 남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에어비앤비를 네.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네. 준비해야 될 것들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 준비해야 될 거는 집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 집을 구하려고 그 제주도에 내려가서 일주일간 막 엄청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다 돌아다니셨어요? 네, 그냥 동서남북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도 카페에 갔는데 네. 어떤 아주머니들하고 제가 직거래를 하게 됐거든요. 그 카페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라고? 이게 약간 무슨 뭐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네, 저도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그 그렇죠. 카페에서 네. 만난 아주머니들하고 매매 계약 치러가지고 근데 이거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리스크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을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그냥 5분 거리였으니까 보고 왔는데 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바로 하겠다고 좀 깎아달라고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구했고 저는 원래 같으면 이제 제주도 5일장이나 네. 당근마켓이나 네. 이런 걸로 구하시면 돼요.
아, 집도 그렇게 구해요? 네. 당근마켓으로? 네, 거기는 네. 네이버 부동산이 네.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아, 제주도 지역은? 네네. 제주도 5일장 UI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막 네네. 집 하나 보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다들 그것만 쓰시니까 그걸 이용을 많이 해야 됐어요. 그러면은 집이 정말 좋았다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일단은 성산 일출봉이 보였어요. 두 채 다. 아, 그쪽에 있구나. 네, 아, 제가 그 동쪽에 그쪽에. 성산 쪽에 있거든요. 그쵸? 그냥 나가면 바로 보이고 어. 앞에는 맹지고 맹지니까 뭐 건물 들어올 확률도 없고 뭐 이제 되게 그냥 저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 뷰 하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동네도 이제 보면은 이쁘고 올레길 코스 접해 있고. 아, 그럼 확실히 약간 좀 주변 경관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에어비앤비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하나의 좀 더 강력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에어비앤비라는 게 기존의 숙소랑은 다른 게 약간 감성을 많이 건드리거든요. 아, 그 뭐 자쿠지 만든 다음 여성분들, 요즘 젊은 분들 그냥 거기서 와인 들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성산 일출봉 보이게 자쿠지 만들어 두고 아, 거기에 이제 사진 찍을 수 있게 만들려고 저는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비앤비 꾸미는 포인트가 네네. 사실 뭐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 워낙 인스타라든지 네. 그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뭔가 내가 이제 뭐 셀카를 찍었을 때 이 뭔가 인스타에 올릴 만한 그러한 좀 작품이 나올 만하게 꾸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젊은 나이에 사실 정말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하신 거고 투자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월수익을 얻고 계신데 네. 정말 도전을 해보면 네. 사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느낄 수 있고 물론 쉽지만 않겠죠. 특히나 이제 빌라로 이제 네. 경매 처음 하실 때처럼 맞아요. 그 정도 고충은 겪을지언정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나의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네네.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엔잡을 할 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김상욱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